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 4, 5일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파이 생태계 뉴스들을 한데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파이코인을 통한 종합 쇼핑몰 파이팡팡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곳의 대표님 또한 상당히 열정적인 파이오니어이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고 받아 보았는데요. 15년 이상 환경 정화제와 세정제를 만드는 제조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2년 전부터 파이를 채굴하기 시작하였고 또 파이코인을 통한 종합 쇼핑몰 개발에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일단 이 파이팡팡의 주소는 게시판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1파이 5만원 시세로 기준해서 부분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시세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15%에서 30%까지 파이코인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판매 카테고리를 보면 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아이템량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 사이트의 아이템을 고르시고 구매를 하시기 전에 또 여러 사이트의 가격을 또 미리 비교를 해보시고 판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 파이팡팡 사이트에 있는 아이템을 추천을 해드린다면 그것은 제가 객관적이지 못한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중립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일단 둘러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수많은 판매 사이트들이 존재하고요. 또 동일 아이템에 관한 가격들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다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항상 파이팡팡의 가격만이 최고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면요.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수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구매 전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파이코인을 보태어서 구매를 하는 것과 다른 사이트에서 현금만 주고 구매를 하는 것과 비교를 일일이 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매 시 상품란 하단에는 제품 설명과 더불어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파이코인 결제 가능 QR코드와 주소가 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톡 채널에 이 파이팡팡 추가를 하셔서 1:1 채팅 문의도 가능한다고 합니다. 전화 문의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포함한 혼합 결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업체에서 또 거래에서 100% 파이코인으로만 그런 거래하는 그런 문화가 확장이 아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렇게 파이팡팡이라든지 일반 사업체에서 부분 결제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받고 미리 이런 비즈니스를 테스팅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존중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50일째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6일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코인의 이동 후 꽤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은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오래 걸리는 경우 도대체 어떤 작업들이 있기에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신중하게 진행이 되나 또는 연기가 되나 제가 예전에 코어팀과 모도와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미국 모도인 이 마샤라는 분이 본인 X 계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코어팀이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다시 요약해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연기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확인된 지갑이 다른 파이오니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 즉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재 확인 및 KYC 상태 재평가를 포함한 추가 확인이 수행이 됩니다. 즉 KYC가 통과가 되었다고 무조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코어팀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 가능 잔액이 블록체인에서 요구하는 최소 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좀 더 채굴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연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테일한 부분을 명시한 게 있는데요. 이런 마이그레이션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만 개가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만큼 그 확실성에 대해서 초기에 여러 검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또 여러 검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루트로 입수를 해서 코어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이유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은 신뢰성이 아주 높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KYC를 제출을 했는데 지체된 KYC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KYC 제출에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오류로 인해서 KYC 시스템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리고 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핵심 팀이, 즉 코어 팀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KYC 시스템에서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는 KYC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정체된 개척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의 KYC는 승인이 되거나 또 지침에 따라서 거부될 것이며, 또 잘못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KYC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지난번 코어팀에 유출된 문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KYC 제출 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고착된 KYC 제출서 이유를 보면요, 완벽하게 표기가 되지 않았거나 빈칸이 있거나 클리어하지 못한 사진 등의 이유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은 여기에 대한 처리를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검증자 평판도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지금 올해 4분기에 완료할 예정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판도를 가진 검증자들이 이런 고착된 신청서들을 다시 재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공기계들을 통해서 또 가계정을 만들어서 KYC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용자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코어팀에서 이런 가계정으로 KYC를 시도하는 부분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KYC 프로세싱에 신중을 좀 더 더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상 KYC 검증상으로 이 가계정을 구분해 놓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가계정들을 포함해서 불명확한 KYC 신청서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한번 고착이 되었을 때 바로 재기회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의 텀을 주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코어팀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KYC 마이그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르지 못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수많은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양은 약 336만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2023년 4월에 고착된 KYC의 추가적인 이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고 이미 코어팀에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더 빠른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 그룹 이 프로젝트 하나였던 이 파이팻 NFT 프로젝트가 파이체인몰과 공식적으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이 공식 공지가 떴습니다. 이것은 파이체인몰의 공식 X 계정이고요. 일단 파이체인몰은 파이 커뮤니티 생태계 앱 중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이체인몰과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들 또한 비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이팻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이 아닌 타 암호화폐로도 결제를 받는 방향성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은 파이팻과 현재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각자의 길로 개발을 하기로 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팻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나 현재 이 앱을 이용 중인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X에서 파이코어팀 공식 계정에서 커뮤니티를 생성하였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 X 계정의 팔로워 수는 약 269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리플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팔로워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요, 이제 X에서는 파이 네트워크보다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단 한 4개에서 5개밖에 남아있질 않게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정식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 매우 놀라운 이 커뮤니티의 파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 X에서 코어팀은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페이지를 따로 생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링크는 제가 게시판 하단에다가 따로 올려드릴 것이고요. 일단 가입을 하시면 왼쪽 메뉴바 커뮤니티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것을 클릭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X에서 활동을 하는 것과 큰 차이점을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굳이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커뮤니티 라이언서는 오로지 파이 관련 소식만 모아놓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약 2,800명만 이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생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관리자가 파이코어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스와롭과 같은
커뮤니티 담당 코어팀 멤버도 보인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도 X에 접속을 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X에 이렇게 파이코인 홀더 제가 계급표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갑에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 기준으로 당연히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지갑에 몇 개의 파이코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개 이하면 이 플랑크톤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100개에서 200개 사이면 이 새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셔서 현재는 매우 소수의 계정만 이 정도 수준이지만 5만 개가 넘는 개인 계정들도 파이 블록체인에 가끔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고래로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표는 그냥 재미를 위한 단순한 이미지일 뿐이니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제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일단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락업을 했건 안 했건 그 해당 코인들은 모두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95% 이상인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보통적으로 2000파이 미만으로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생태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 물고기 수준이거나 물고기 이하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 플랑크톤과 새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00파이 미만으로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락업 때 물량까지 포함해도 각자의 지갑을 이렇게 보시면 100파이나 200파이를 겨우 넘는 정말 수많은 지갑들이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10파이가 넘지 못하는 파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일 파이 커뮤니티에 이제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물고기 레벨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참치나 돌고래, 상어, 범고래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억대를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흰 긴수염 고래 이상을 넘기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좀 촉박해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분들도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일반 물고기 아니면 고래 이하의 존재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생태계 90% 이상은 이 물고기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곳에 매일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하루에 단순히 버튼 한 번만 누르시고 이런 커뮤니티 생태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 수십 배 이상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양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소액의 파이코인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물고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새우와 플랑크톤이 수없이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파이는 새로운 화폐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돈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자산이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모을 수 있다면, 더 부풀릴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부풀리는 게 좋은 자산 중 하나이듯이 파이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가 되었던 고래가 되었던 아니면 새우가 되었던 파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 파이를 모으는 습관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이렇게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모으신 분들은 때로는 가끔씩 크게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전자기기, 아이폰과 같은 경우도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은 차량과 같은 큰 자산의 거래도 파이코인이 현재는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폐쇄형 메인넷에서도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오픈 메인 날짜에만 이 포커싱을 맞추시고 이 파이를 쥐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칠 수가 있고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러 파이로 상품을 사고 팔고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보시면서 좀 이 생태계를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